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사랑과 순결이 넘쳐 흐르는 이 땅.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사의 모순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지난번 방송서부터 저희는 이제 한국의 군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사 문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새로운 분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운데입니다.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수입니다. 철수요? 사람 이름 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판단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던 네. 그 안시성을 가진 안철수 씨. 그 철수분은 아니라는 것, 미리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주한미군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은 대한민국 군사편에서도 주한미군, 지난번에도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주한미군과 관계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우리 사회에서 주한미군 이야기하면 항시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게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한미동맹을 출발시킨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있는데 이 과연 한미상호방위조약 어떤 겁니까? 예. 한미동맹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1953년 이제 10월 1일에 체결됐는데요. 네.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때가 53년 10월이니까 정전협정, 휴전협정 끝난 지 얼마 안 그렇죠. 됐죠. 네. 정전된 지 불과 2달 만에 바로 이제 전격적으로 체결이 됐고, 실제로는 이제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부터 한미 간에는 관련 논의가 계속 있어 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게 이제 7월 27일인데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던 그런 이제 군사조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전협정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전협정은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국과 그리고 이제 북한과 중국이 일방이 돼서 그렇게 이제 북한과 미국 간에 체결한 협정, 그런 협정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의 협정이죠. 네. 일단 두 조약의 이제 협정 당사자가 다른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반도에 이제 군사적 무력을 배치하고 있는 그 상대라고 했을 때, 크게 봤을 때 이제 북한과 미국,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주변 53년 정세를 본다면 또 확대한다면 중국이라든지 실제 담당자들이 한국군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실제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영구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상에 이야기돼 있던 한껏 높은 정치회담을 통한 이제 평화로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이제 중단시켜 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한미상호방위조약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희가 한미상호방위조약 하면은 많은 분들도 정확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항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이것이 연합방위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2조를 보게 되면요, 당사국 중에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 침공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 실제로 이제 말을 상당히 좀 꼬아놨습니다. 이게 좀 풀이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한국과 미국 중에 어느 한 군데가 이 외부로부터 이 공격을 받거나 무력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문제는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중에 어느 한 나라가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벌어지지 않더라도 위험하다. 이를테면 그렇죠. 미국이 보기에 한국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한국 정부의 판단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일단 미국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미국은 언제든지 이제 한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개입을 하는 것은 너무나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에서 자연스러운 것처럼 현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연합방위 형식을 띠게 된다면, 즉 한국과 미국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공동의 적을 맞서 나간다는 입장이 된다면, 그 반대 경우, 이를테면 그렇죠, 미국이 공격을 받을 때 그 미국 정부의 판단과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보기에 오. 한국 정부가 보기에 자네 아메리카나 자네 좀 위험하지 않냐 지금?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은. 예. 그러니까 예전에 9.11 테러 있을 때 공격 받았잖아요. 네. 그다가 실제로 지금 현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남진아해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제 남중국해라고 하죠. 네. 남진아해에서의 영해권 공방이 실제로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과 미국 간의 이 미묘한 갈등이 있는데 그런 갈등 구조에서 미국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오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주장한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과연 미국과 공동 대응을 논의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실질적으로는 연합방위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네. 표면적으로는 연합방위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본다면 그것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이야기하는 예. 그래서 균형이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말씀대로 연합방이면 미국이 위험하면 우리도 개입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역사를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가능성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한반도로 제한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다면 이것은 한미의 공동 방위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국이 자기네 마음 편할 때 한국의 군사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방위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기 실제로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제 3조를 보시게 되면요. 3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상호방위 조약에 적용되는 영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상대국이 당사국이 인정하고 있는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을 이제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이제 태평양 지역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뭐 다 있죠. 실제로 이것을 본다면 그리고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됐던 그 당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1953년도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렇죠. 뭐 특정 국가를 거론해 가지고 좀 그러면 좀 뭐 신뢰될 수가 있겠지만 신뢰될 면이 있겠지만 뭐 필리핀보다도 더 가난했다. 지난번에 필리핀은 계속 얘기하시네. 그러면 다른 나라를 예를 들죠. 베트남보다 더 가난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 이른바 약소국이라고 했던 대한민국과 네. 그 당시에 미국은 지금의 미국과 다릅니다. 그죠? 세계 최강이었죠. 사실 지금 미국이야 뭐 제대로 군사작전 제대로 이렇게 펼치는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맨날 지고 있다고 지난번에 예. 지난번에 나오셨던 분이 얘기해 주셨죠. 그 누구죠? 화살촉. 화살촉 총리. 예, 화살촉님이 그렇게 주장하셨죠. 저도 뭐 그 견해에선 동의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 간의 국력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때 실제로 이것이 연합방위가 가능하냐? 예.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던 그 당시를 본다면 연합방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을 현재의 이제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군사행동과 좀 결부지어 본다면 사실상 이제 아프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네. 미국의 아프간 전쟁이라든지요. 그럴 때 아프간의 이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고 미국이 아프간의 이 현지의 친미 정부를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지금 시기에 아프간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간에 이제 군사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면 그때 상정될 수 있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1953년도에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좀 유사하지 않겠나. 지금도 보시면요. 아프가니스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네. 그런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오바마 행정부에게 도움을 준다. 아, 이거 어렵죠. 네, 뭔가 좀 이제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오늘날의 이제 한국과 미국의 국력은 또 이제 변론으로 있습니다만 이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던 당시에 60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국제적 정세를 살펴보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 연합방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그야말로 미국의 일방적인 한반도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으니까 더 쉽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 한미동맹을 뭘로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 한미동맹은 그야말로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동맹입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탁월한 안목으로 강력한 미국에게 이 국방을 부탁하시려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혼자서 국방을 감당하려면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응? 강력한 미국이 이 대신 국방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에? 네, 답변해 주시죠. 예. 미국이 우리 국방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요. 미국이 왜 우리나라의 국방을 대신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해서 그죠? 너무나 헐벗고 굶주려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인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그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에 그 수많은 아프리카의 민중들은 왜 미국은 그들은 도와주지 않고 대한민국만. 왜 대한민국만 도와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다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이 서로의 정치적 목적이 이제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본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개입을 해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겠다는 그러한 미국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왜 미국이 이렇게 지금 한 조항 한두 개하고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도 굳이 한국 방위라는 개념을 안 쓰고 상호 방위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원래 한미 동맹이라는 의미도 서로 도와준다는 건데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제로 뭐 미국이 겉으로 내세우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가 코리아를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렇죠. 이를테면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슨 군사 원조라든지 그런 식의 조약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왜 상호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그죠 공동방위의 이제 이 형태를 띠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뭔가 미국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특히 그런 부분은 이 미국이 동북아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53년도에 이 군사적 정세를 살펴보게 된다면 정전이라고 해서 한국 전쟁이 휴전 상태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네. 휴전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미국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목표 그것은 바로 북한 정권의 붕괴겠죠. 네. 북한 정권의 붕괴라고 하는 궁극적 목표를 전면에 드러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2달 전에 그죠? 약속해 서로 전쟁. 그렇죠. 예. 서로 너무나 힘드니까. 도저히 지금 이제 북한과 중국 어떻게 저것을 이때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정전협정을 체결했는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또 우리는 이 북한을 우리는 반드시 북한을 점령을 해버리겠다라는 말을 못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상호방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포장을 좀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호방위 조약에서 미국의 이 의도, 즉 한반도의 군사적 개입을 실현을 하고 한반도를 미국의 군사적 의도에 맞게끔 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이 상호방위 조약의 4조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조요? 4조를 보시게 되면 상호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미 합중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하고 미 합중국을 이를 수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국과 미국 간에 일방의 권리와 일방의 의무만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은 자기 군대를 한반도 주변에 마음대로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조약에 따르면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미국은 그런 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 배치를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인 권리와 일방적인 의무가 이렇게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이 기본적으로 매우 불평등한 이거는 흡사 이 지난 18세기나 19세기 때 서구의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침탈이 있던 그 시절에 그죠? 뭐 단적으로 당시에 조선도 일본의 운요 침략으로 인해서 광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그런 좀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절에 이야기되던 이 불평등 조약과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 상당히 이 외교적인 주권이 훼손되는 그러한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더 이제 충격적인 부분은 이 조항의 6조를 보시면 됩니다. 6조요? 6조를 보시게 되면 이 조안의 기간에 대한 구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무기한으로 라고 유효하다. 선언을 해서 조약을 영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약이 있나요? 하다못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또 이제 19세기로 돌아가겠는데요. 네. 중국이 영국과 전쟁이 져가지고 아편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홍콩을 이제 양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 홍콩 양도의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 홍콩은 중국 그렇죠. 예. 넘어갔죠. 그런데 이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상식적으로 이 통용되게 되는 조항의 적용 기간에 대한 개념이 무기한으로 영원히 forever죠 그냥. 예. 포에버.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매우 이 주권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약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도 한미 동맹의 뭐 뿌리라고 뭐 출발점이랄 수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몇 가지 조약만 봤는데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말로만 상호 방위 조약이지 실제로 보면은 그 미국이 한국의 군사권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라는 게 보여주는데요. 이런 조약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없었나요? 실제로 이제 많이 여러 시민단체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 많이 그런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의 석학들도 예. 이구동성으로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즉 한미동맹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기- 얘기가 있나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활동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예. 2003년도에 이미 이제 민주노동당이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개정을 촉구했던 그런 바가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열린우리당에서도 그죠? 예. 그 신하경 의원이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미 동맹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그런 시민단체들도 많이 출범을 해 있죠. 네네. 뭐 평화 네트워크라든지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그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아예 이제 이 한미 동맹 문제를 이 개선을 하는 그 부분을 자기 활동의 목표로 삼고 활발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통합진보당에서 그 네.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평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예. 이 심포지엄에서는 그 미셸 초스토프스키라는 교수가 이른바 그 이 세계적 베스트셀러죠. 빈곤의 세계화라는 네네. 책을 쓰신 분. 책 들고 가서 사인 받았어야 되는데. 예. 그 미셸 교수가 이제 이 실제로 이제 국내로 오셔가지고 특별 강연을 했어요. 예. 그때 이 초스토프스키 교수가 강연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한미 동맹은 이름은 동맹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지배일 뿐이다. 예. 그러면서 한국은 한미 동맹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의 지배를 몰아내야 된다. 라는 아주 이 저희들이 보기엔 그죠? 센데요, 발언이.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센 발언인데 이것이 세계 석학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야 상당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국민들 한국의 사회가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잘 볼 수가 있죠.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야기를 봤을 때 또 일례로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시카고대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라든지 예. 그런 분들을 보면 한국 전쟁의 기원 그러한 이제 책들을 통해서 사실상의 뭐 주로 이제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만 네. 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이 그죠? 이것이 단순히 이 한미 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펼쳐진다기보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이렇게 이 정치적 의도를 풀어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된다. 주로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이 세계 지식인들의 이런 견해들을 보더라도 실제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뭐 미셸 초스토프스키 발음도 어려. 미셸 교수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주장하면 한미 동맹 문제 있다. 한미 동맹 뭐 개정하라, 해체하라 뭐 이런 얘기하면 요즘도 저 시내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저 빨갱이들 다 북으로 가던가 국가보안법 쳐넣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참 이거 아주 제가 보기엔 좀 어처구니 없는데 북한과 주장이 뭔가 같다. 그러면은 국가보안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하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죠. 예. 사실 이 국가보안법 자체가 법학적인 해석에서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보수 진영의 주장들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들이 가장 논리가 막히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리를 끄집어내는데 그렇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최정점에 놓고 즉 그것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한반도에 미국의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와 그리고 이제 이 북한 정권 붕괴라고 하는 국내 보수 진영의 의도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전체 보수 진영의 논리가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찬양 고무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7조인가요, 그게? 그렇죠.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죄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적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적행위. 예. 이적행위는 뭐냐? 이는 이롭게 한다는 거고 적은 이제 적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북한의 주장에 동조, 즉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이것은 또 이제 법률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안기관에 의해서 규정이 된 바가 더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하면 북한의 주장과 같으므로 이것은 이적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네. 이 한미동맹에 대한 이 문제도 같은 부분이 되죠. 네. 연방제 통일도 이 북한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되므로 이적행위가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 철폐를 북한 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주장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적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철폐를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좀 황당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북한과 주장이 같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우. 그렇게 본다면 모든 남국 간의 합의는 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게 뭐 따져보면. 길게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합의했던 7.4남북 공동성명, 네. 그죠? 그 박정희 대통령의 특사 이우락이 평양 가가지고 사인한 거잖아요. 그죠? 평양에서 이 회담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남북 공동, 남과 북이 공동으로 사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단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거거든요.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은 이제 이우락 씨는 뭐 박정희 대통령 일단 고사하고 이우락 씨는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북한의 정권에 동조한 전력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네요. 그러면 1991년도 체결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 남과 북이 같이 사인했지 않습니까? 했죠. 이거는 사실상 그죠? 뭐 시민단체에서 주한미군 철수하자. 그리고 이제 남북 통일이라든지 그런 주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인 조항들을 그리고 북한의 어떻습니까? 조선노동당 지도부가 되는 인사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그죠? 회합통시 위반인데. 그죠? 잠입 탈출에 회합 통신에 막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보수 세력들은 여전히 그 논리를 부여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에서 최근에 저기 남재정 국정원장 같은 그죠? 그야말로 20세기의 사람이 왜 21세기에 TV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NLL에 대한 이야기요. 모든 국민들이 보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NLL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NLL을 넘긴 것으로 본다라고 그죠? 아, 그 사람은 20세기 사람이니까 20세기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1세기의 국민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에 북을 다녀오셨는데. 그렇죠. 2002년도에 이 미래연합 대표의 자격으로 이 북한을 평양을 방문을 해서 이 박근혜 대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회동이 있었죠. 사진도 찍었던 게 예. 보여졌는데. 그리고 이 평양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사진에 나온 내용을 보면 방명록에 서명도 하고요. 그렇죠. 예,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왔습니다. 예.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동조한 것이 좀 보이죠. 예. 이거 어찌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 그죠? 이 단독으로 이제 평양을 방문을 한 보수 정치인
이른바 그 한나라당 쪽의 사람들 중에 단독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전력이 또 누가 있습니까? 없네요. 없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다. 음. 본인이 좀 본인 스스로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좀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미셀 교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국가보안법 얘기가 나와서 약간 좀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어떻게 뿌리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미셀 교수님이 최근에 오셔서 저도 촛불 집회 나갔는데 그분이 발언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 그분이 촛불 집회도 오셨나요? 그때 그 727 시청광장에서 집회하는데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 좀 잘 기억나는 거는 맨 마지막에 영어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못 듣지 않습니까? 양키 고음이라는 말을 외치셨어요. 아우, 양키 고음은 영어죠. 예. 네, 그건 딱 들리더라고요. 다른 말들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의 그 미셀 교수님의 좀 발언이 좀 인상적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국가보안법의 이런 잣대로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 국민 스스로 갇혀서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 동북아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데 이런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잘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양키 고음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이적행위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편협한 논리인 것 같고요. 국제적인 분위기, 이제는 트렌드다 이렇게. 예. 트렌드다. 지금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오셔가지고 양키 고음을 외치고 있는 판국에 이게 북한의 주장가 이거 너무 구닥다리 냄새가 난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이렇게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얘기했는데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이제 6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것만으로 한미동맹 얘기를 하긴 어렵다. 이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또 받침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는데 일명 그게 유명한 게 있죠. 불편한 소파라고. 네. 이 소파 좀 구체적으로 소파는 어떠한 것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한국과 미국 간의 이른바 공동방위, 즉 실질적으로 이제 공동방위에 해당하는 원칙적인 면들을 이제 좀 열거했다. 그리고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열거를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이제 행정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각종 부칙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이른바 이제 한미행정협정, 소파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소파 한미행정협정의 제목은 원래 매우 깁니다. 아, 깁니까? 원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 이것이 원래 한미행정협정의 원문이 되겠고요. 그럼 이 4조면 아까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말씀드렸던 예. 미군은 우리나라에서 육해 공군을 기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예. 우리나라는 허락하고 미군 수락한다. 요 얘기네요. 예. 그거에 부속된 예. 조항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미국은 어떻게 한국에서의 자기 군대를 배치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은 그거를 허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허락해야 되는지 어떻게 허락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한미행정협정 소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실질적으로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이 협정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국제법상으로 보면 외국의 군대가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때는 당연히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네네. 예전에 속담에도 있습니다. 그죠?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그렇죠. 그죠? 이거를 이제 do in Rome as Romans do 라는 거는 이제 어려운 말 있습니다. 격언입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이죠. 문법상으로 치면 중학생들이 그 문법 할 때 많이 공부하고 하죠. 네, 그렇군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죠. 그렇죠. 근데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와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예. 치해법권 그렇죠. 이런 비슷한 거겠네요. 그 치해법권에 이 허용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본다면 현지의 법 체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그런데 그렇죠. 나는 우린 로마에 가도 로마 법을 따르지 않겠다. 왜? 그래서 로마를 무시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의 주권이 침해받는. 이를테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법을 따라야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느냐면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이 국제 외교적 관계에서 이 아메리카 합중국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행동들이 바로 이 협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미 행정협정은 원래 이 문구상으로 표현되기에는 예.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편의와 배려를 해주는 거다. 편의와 즉, 배려. 예. 이를테면 이런 거죠. 주한미군이 바다 건너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편의와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이제 체결된 행정협정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가지고 오히려 편의 제공이 너무나 과도해져서 한국의 주권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우, 뭐 멀리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우리 친구인지 친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멀리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애써준다고 좀 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 집 안방이랑 거실 방까지 전부 다 마음대로 쓰라고 했는데 예? 아, 그 사람도 원래 또 신발 안 벗지 않습니까? 운동화 신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안방 침대 와가지고 운동화 신고 자고 그래도 아유 뭐 어떡하냐고 멀리서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우리의 안방 곡간까지 전부 다 모든 걸 다 열어주는 그런 부분이 바로 한미 행정협정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일단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주둔군 지휘협정 네. 이것은 어떻게 체결되었나요? 이 주둔군 지휘협정이 체결된 것이 60년대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실제로 이제 53년에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협의들을 통해 가지고 60년대 초반에 이것이 체결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제 한미 행정협정은 네. 그 일부 개정된 이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자체 내용이 워낙에나 이제 독서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이 지금까지도 이 한미 행정협정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난 이 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이 미군 범죄에 관련한 측면입니다. 미군 범죄 충격적인 미군 범죄 사실들이 드러날 때마다 국내에서는 소파 개정 요구가 상당히 높았었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듣기에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이제 개정하고 폐기하라. 예, 그런 이야기는 이제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국과 미국 간의 이 국제 외교적인 그런 이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미 행정협정에 대한 경우는 실제로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에 있는데 주둔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주둔군 지휘협정으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의 주권 아까 잠깐 뭐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많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예. 했는데 그것이 좀 조항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좀 언급이 되고 있나요? 예. 한미행정협정은 미군의 일방적인 편의를, 그러니까 미국은 편의를 받고 대한민국은 편의를 제공하는 이것도 이제 미국의 권리와 대한민국의 의무만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요. 이 2조에 보시면 시설과 구역에서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3조에 보시게 되면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합중국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권리죠. 그렇죠. 미국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제4조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한국 정부의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를테면 이제 자기가 썼어요. 쓰고 나서 이것을 다시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반환을 할 때 이들 시설과 구역이 그죠? 원래 미국에게 제공되었던 상태로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아 원상 회복 안 원상 한다고요? 회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해놓고 그대로 그냥 나가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이것도 확실하게 또 확증을 하는 것이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 뭐야? 예. 다 망가뜨리고 나가도 상관없다 이거네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최근에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평택 미군기지. 예. 이를테면 평택 미군기지를 새로 이제 이 건설하는 부분도
미국이 지정을 하니까. 그렇죠. 어이, 평택 준비해줘. 그러면 이제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은 그걸 허락해 들어줄 해야 수밖에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택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2000년대 중반에. 그죠? 예, 그 평택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더라도 이거 미국이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평택 기지를 만드는데 문제는 평택 기지에 주둔할 미군 부대가 그죠? 이 임진강 쪽에 이른바 그 동두천 의정부 쪽에 있는 이제 미군 부대가 후방 배치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전방에 존재하던 미군 기지가 후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럼 전방에 쓰던 미군 기지는 안 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것을 한국 정부에게 돌려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돌려주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상태로 원상 회복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거기다가 배상. 그래도 예, 이렇게 완전히 막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에 정말로 좋은 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좋은 땅을 군사 시설에다가 막 지하에다가 기름 탱크 막 만들어 놓고 환경 쓰레기 막 넣어놓고. 발생을 막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원상 회복을 안 하면 또 그래도 사람의 인지상정이 미안하면 또 얼마간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보상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라고 소파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 우리 예산으로 그죠? 국민의 혈세로 그 미군 기지들을 원상 복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뭐 어디죠? 서울에 녹사평역 네. 있는데도 그 녹사평 되면 이태원 일대거든요. 거기도 이제 미군에 의한 기름 유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도 그 조사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이 있다. 근데 뭐 조사는 할 수는 있으나 배상을 받을지 모르겠네요. 이 법 조항대로 따르면은 우리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네. 주장을 펴도 법에 안 해도 돼. 그러면은 그냥 가도 상관없는 거네요. 실제로 이것을 입장을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주한미군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주한미군이면 미군 기지를 우리가 여기 한번 쓰면 좋겠는데 하니까 그냥 공짜로 받아요. 받아가지고 거기를 써요. 네. 그런데 그 사용 유지비도 이른바 이제 주둔군 관련 비용을 한국 정부가 또 일부 주지 않습니까? 많이 주죠. 어차피 한국 정부 돈으로 써요. 네. 그거를 막 예를 들어서 뭐 기름 탱커도 만들고 뭐 여기저기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할 때 구체적으로 이 시설 감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어차피 부실 시공이 되거나 문제가 돼도 내 돈 처벌받지도 않는데 내 돈도 아니고. 아니, 핵심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잖아요. 예. 하긴 거긴 그리고 그 지난번 방송 나왔던 것처럼 미국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 가서 뭐 감시도 안 하겠네. 예.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나중에 반환할 때 원래대로 돌려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 내에서도 그죠? 주한미군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도 제임스 뭐 이를테면 제임스 중장님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그럴 필요 없다고 봐라 이거 한국 애들이 지들이 하게 돼 있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빠져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주한미군의 문제점, 주한미군의 만행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실제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의 이 이른바 주권훼손 네. 그리고 이것의 이 시행령이 되는 한미행정협정에서의 나타나는 이 일방적인 관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더 씁쓸해지는데. 어휴, 네. 또 전화 왔네요. 아니 이 사람들아 그 바다 건너 미군이 여기까지 와가 우리를 위해 땀을 흘리는데 그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도 배려도 안 하면 미군이 얼마나 섭섭하겠노. 그 젊은 혈기에 세상 물정 모르고 함부로 나대면 안 되는 기다 아까도 잠깐 우리 철수 씨께서 뭐 편의 제공 뭐 이렇게 했는데 배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뭐 이게 배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사회도 요즘 갑을 관계라고 하는데 저는 왠지 이걸 볼까 슈퍼갑 같아요. 슈퍼갑. 갑을 뛰어넘는 슈퍼갑. 그죠. 갑 위에 슈퍼갑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질문 좀 대답 좀 해주시죠. 예. 실제로 이제 제가 아직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다 드린 게 아닙니다. 이 가장 결정판이 있는데요. 결정판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 결정판을 말씀드리면 전화하신 분께서도 아마 좀 보시는 시각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 22조의 형사 재판권입니다. 형사 재판권에 보시게 되면 미국 군 당국은 미국 내에 이제 이건 사실상 또 이 소파의 지위를 받는 사람들은 네. 주한미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한미군과 그 군속 그들의 가족까지.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의 가족이면은 다 이 소파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미국은 모든 형사 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내에서 미군과 미군 속에 대한 어떠한 이제 이 법률 사태, 즉 네. 이제 뭐 이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한 어떠한 이제 이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것을 이제 관할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죠. 예, 네. 한국 정부만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로 이제 가 조항에서 미국의 권리가 이야기되고 있고 나 조항에서도 물론 실제로 이제 개정된 소파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예. 대한민국 당국도 이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다음 항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죠? 미국도 재판권이 있고 한국도 재판권이 있는데 그 다음 항목에 보시면 재판권을 행사한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 경합 즉, 서로 경쟁한다. 우리도 재판권을 행사하겠다. 음. 한국도 재판권을 행사하겠다. 미국도 재판권을 행사하겠다. 이 양자가 경합을 벌이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거 될 것 같아. 예, 그럴 때 보면 첫 번째, 미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그리고 이제 합중국 군대의 이 합중국 군대나 군속, 그들의 신체나 재산에 관련한 범죄에는 미국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로 보면 이제 주한미군이 미군 기지 밖에 나가지고 술 먹다가 싸움 붙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이 직접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뭐 한국인들을 뭐 어떻게 뭐 폭행을 했다 그러면 뭐 그러다 어떻게 주한미군도 어디 한번 한 대 맞을 수 있죠. 한 대 맞을 수 있죠. 그럼 주한미군이 한 대 맞으면 그죠? 맞게 되면 그 신체. 재판권은 그렇죠. 오호. 재판권은 바로 참네. 미국이 먼저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한미군의 재산이 들어가 있으면 재산. 이를테면 주한미군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경마장에서 사기 도박을 했다든지요. 네. 아니면은 뭐 무슨 이 주식 시장에서 뭐 주식 투기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경제 사건을 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재산이 관여가 됐다면 그러면 한국 정부의 재판권보다 미국 군 당국의 재판권이 우선하는 거죠. 그럼 이 말로만 보면은 그래서 사실상 다 미국이 갖고 주한미군이 있는 관여돼 있으면 그죠? 그리고 이것도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한미군과 그 군속 가족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그 가족들이 연루가 되면 그죠? 이거는 이제 사실상 말장난인 것이죠. 결국에는 미국의 겉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아주 평등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 다 미국 예. 거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네. 그 다음에 항목을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무집행 중에 이 자기 또는 부자기에 의한 범죄. 그래서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사안에 대해서는 또 미국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공무집행 중 2002년 그렇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예. 장갑차 압사 사건.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효순이 미선이 이른바 이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었다. 가해자가 없는. 땡크라도 구속하라고 국민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한미 항쟁협정에 있다. 왜냐하면 이 주한미군이 공무 수행 중이었다라는 이유로 형사재판권을 우리가 우선 먼저 사용하겠다고 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짝짝꿍 재판해가지고 무죄 해가지고 본국으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던 그러한 이제 사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뭐 독자분들이나 뉴스를 보시다 보면 간혹 이제 미군 범죄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최근에도 보면 뭐죠? 막 이태원 예. 이태원 총기 난사와 막 공기총 난사하고 그죠? 예. 그리고 반포대교인가요, 한남대교인가요? 거기 뭐 시속 100몇십 킬로로 막 주행하고 막 그렇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성추행한 보도도 그렇죠. 나왔고.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의 대다수 보도를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요.
경찰은 이들을 잡아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이렇게 끝나요. 맞아요. 이게 뭐 언뜻 듣기에는 쟤들이 잡혀가지고 처벌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찰이 이들을 잡아요. 예. 잡아서 넘겨주는 거죠. 잡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잡으면 유치장에 데리고 가지고 조서를 쓰든지 그죠? 예. 뭐 조서를 쓰는데 우리말을 모른다 그러면 통역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영어로 조서를 씌우게 하든지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미군 헌병대에 인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 헌병대에서는 어떻게? 미국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이제 해결해 버린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주권이 훼손되는 것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헌병대에 인계했다. 그다음 보도가 없죠. 보도가 없고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주둔군 지휘협정 일명 소파에서 보장받고 있다.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전 세계 어디 있을까요? 주한미군 이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미국은 독일에도 주둔하고 있고요, 일본에도 주둔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세계 각지에 이 미군 해외 주둔군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형사재판권은 그 나라의 법률에 따르게 돼 있죠. 네. 예. 그 나라 법률을 무시한 채 미국이 자기 자신의 이제 형사재판권의 우선권을 갖는 그러한 이 지역이 주한미군이 유일하다. 더 씁쓸해지는 이야기네요. 네. 내 좀 전에 전화한 사람인데, 듣다 보니 이건 해도 너무하네, 에라이 정치하는 놈들 이 쓰레기 같은 협정이라고 도장 찍고 사진 찍난 말이야, 이거. 에라이 썩은 놈들, 이 천벌발 새끼들, 그거 아닙니까, 내도 이제 보수단체 때리치우고, 진보활동? 그거나 해야겠어. 사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알아야 말이지. 방송 들으니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구만. 아유, 이분, 우리 어르신은 그래도 좀 딱 객관적으로 보실 줄 아시네요. 저희 방송 듣고. 원래 이제 요즘에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이라든지 공중파 방송이 완전히 획일화돼가지고 통제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새로운 내용, 그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는 나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이 이시더라도 한국 사회의 진실을 접하시고 그거를 이제 이 진실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죠? 대결이 아니라 평화, 그죠? 전쟁보다는 통일 그런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갑이다에 출연하고 있는 거친 숨소리 김대규입니다. 자,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방송 그리고 갑으로 보는 방송 주권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계속 방송할 수 있게 되는 데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송 하나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탄압받은 정당 또는 탄압받는 방송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권방송에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알려야 될 진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더 보태주시고 민들레 홀씨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많은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제 방송 슬슬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미동맹의 뿌리가 되었던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실행하고 있는 일명 소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런 상호방위조약과 이런 소파를 흔히 말해 이런 법정을 이런 법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뿐이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오고 있다. 미셸 교수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위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미국은 대답해야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가 전제돼야 된다. 그러면서 양키 고음을 외치셨다는 거죠. 주한미군이 뭐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도 있습니다. 주둔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평등한 조약,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는 대한민국과 미국 관계는 이 조약 속에서는 절대 환영받을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정치인들도 잘못된 것을 정확히 고칠 줄 아는 본 조약이 영원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이 다시 우리에게 오고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는 날까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모든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방송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